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7만원에서 끝났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0.8% 떨어졌고 코스닥은 1.2% 떨어졌습니다. 시장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업종 차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7월 31일 지나고 나서 8월 1일 날 한 4% 정도 떨어졌죠. 세금 관련된 이슈가 터졌죠. 대주주 관련된 내용들. 그렇죠. 이러면서 시장에 실망 매물이 딱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당시에 미증시도 같이 빠졌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미증시와 방향성이 같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자리다. 무엇보다 9월달이 되면 신고가는 확정적이다. 왜? 고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거의 한 8만 원을 돌파하는 구간이 또 필요하고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거칠 거예요. 그럼 이 올라가면서 이 정도의 거래 이상을 또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최악의 상황은 지나왔다. 지금 삼성전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 내용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가성비가 좋다는 거,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저가를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가를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코스피가 박살이 나야 돼요. 근데 코스피가 박살이 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미증시가 같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미증시는 이미 신고가를 가버렸는데, 그쵸? 월가의 귀신들이 빅테크들을 끌어올리면서 나스닥을 신고가를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연말에 있을 OBBBA 이 뭐예요? 감세양. 바꿔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식의 유동성 장세가 연말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뭐가 나왔죠? PPI 지수가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이게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전에 CPI는 괜찮았는데 근데 PPI를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왔어. 그럼 이걸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CPI입니다. 또 그럼 이때까지 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리 있죠.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4.2%까지 올라왔어요. 1개월치 보시죠. 그쵸? 딱 나오면서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자, 우리 딱 하나만 생각하고 갑시다. 금리는 낮아졌을 때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시장에. 그쵸? 근데 지금 금리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 이자를 주는 게 4.3%예요. 말도 안 되게 비싸죠.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예요? 인플레이션.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기 시작한 거, 낮아져서 고착화되기 시작한 게 근 2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5.5%의 금리에서 4.5%까지 낮아졌죠. 9월달 되면 100%의 확률로 금리는 낮아질 겁니다. 근데 그 속도가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금리를 낮춘다는 건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이때는 경기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지금 높은 금리를 지금의 경기가 받아줄 수 없다는 내용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금리를 낮추기 전에 미증시도 조정이 한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조정 구간을 보내면서 미국 시장의 신고가를 만들었다면 눌림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게 22평을 수렴할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서 62평이 올라오는 이 구간, 그리고 만나면서 62평을 수렴하는 구간까지,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미증시는 지금 이 정도의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연말이 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식의 유동성 장세가 기다리고 있다. 무슨 얘기냐? 내년이면 이제 중간선거입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된 협상 문제는 중국 말고는 다 끝났죠. 중국과도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이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신고가를 갔으니까. 월가의 귀신들이 왜 엔비디아 같은 이런 거대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냥 좀 길게 볼게요. 길게. 어때요? 관세, 반등, 폭등. 왜? 실적.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시가총액 1, 2, 3위만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받고 엔비디아 볼게요. 어때요? 관세, 반등, 실적. 그쵸? 이제 8월 20일 이후 한 4, 5일 되면 엔비디아 실적 나올 겁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빠질까요? 좋아지죠. 근데 주가가 올라간 만큼 뭐가 나오겠습니까? 예상치 자체, 기대치 자체가 높아진다고요. 그 기대치를 수렴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3분기는 어떨 거예요? 4분기 어떨 거예요? 이런 실적 컨퍼런스에서 어떤 식의 코멘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그건
조정을 받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의 차이인 거지 여기서 뭐 무너진다 망가진다 이런 부분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다음 애플 3위권이죠. 그렇죠. 애플은 중국의 영향력이 큽니다. 중국 쪽에서의 생산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판매 이런 것들이 애플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죠. 무슨 얘기냐면 무지성으로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플은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뭐가 돼요? 당연히 신고가 구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AI 쪽으로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보는 건 지금 나스닥은 절대 고평가 구간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나스닥 지수를 코스피가 정말 오랜만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2020년 그리고 21년 초반 정도까지 나왔었던 강한 유동성 장세의 시작점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코스피가. 여기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어요. 악재들처럼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금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시장은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번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좋은 내용만 보자고요. 그렇죠?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뭐 나라가 이렇게 되네 저렇게 되네 뭐 각자 입장에서 말들이 많은데 이런 거 싹 다 필요 없이 우리는 주식 시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최소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 시장에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대가 없었다면 코스피가 지금 3,3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에서 주도주들의 움직임은 원래 받아야 되는 조정 구간만 받고 있다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이제 62평 만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62평 만날 겁니다. 근데 62평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 7만 원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고 나오는 구간에서 62평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죠. 62평이라는 건 뭡니까? 이동평균선. 이동한 가격에 대한 평균치.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기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평균치가 올라오잖아요. 최근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근데 여기서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파운드리 플러스 HBM. HBM 뭐가 있어요? AMD 쪽. AMD 쪽에서의 MI350과 350X 이쪽인데 이쪽에 대한 성능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빅테크들의 물량들이 테슬라, 애플까지 들어온 겁니다. TSMC를 지금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기업으로 키워낸 게 애플이에요. 애플에서 막대한 수주를 줬거든요. 물론 그때 TSMC 말고는 수주를 받을 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삼성에서도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면서 유일하게 초미세화 공정, 그렇죠? 초미세화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ASML의 노광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ASML의 노광 장비 한 대당 가격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합니다. 이게 한 대만 필요해요? 아니죠. 이 장비들을 들여다 놓으면서 팹을 지어야 돼요. 이걸 아무리 생산 거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삼성 그리고 TSMC 말고 AMD에서 갑자기 나 다시 파운드리 할 거야. 인텔에서 우리 다시 파운드리 살릴 거야. 이걸 하겠냐고.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한들 자사의 침만 찝어가지고는 그쵸? 자사의 침만 찍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인텔이 보여줬습니다. 이걸 한다고요?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파운드리는요. 삼성 아니면 TSMC 말고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가면 갈수록 노광 장비에 대한 비용은 비싸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경험이 쌓일 거고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격차는 커질 테니까. 근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가 높은 쪽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엔비디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팹을 안 만들어요? 공장을 안 만들어요?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설계만 했을 때 가장 높은 마진율 그리고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앞선 기술력으로 계속 시장을 선도해 가죠. 생태계도 만들어 놨잖아요. 쿠다 생태계. 이 쿠다 생태계 때문에 AMD에서 GPU 시장을 못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오고는 있죠. 하드웨어 성능으로는 AMD랑 엔비디아랑 진짜 이렇게 점유율이 차이 날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AMD가 못 따라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AMD는 GPU를 포기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AMD가 조금씩 커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HB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HBM3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AMD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럼 그 다음 타겟은 어디예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HBM을 하이닉스 쪽에서만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쪽에서만 받고 있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이 단가를 낮추려는 작업을 뭘 해야 됩니까? 마이크론을 이용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마이크론에서는 왜 삼성전자보다 HBM을 빨리 만들 수 있었어요? 한미반도체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AMD와의 계약을 체결을 시켰고, 그리고 그 체결은 최상위 GPU 350, 350X에 실제 투입이 되고 있다. 여기서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 뭐예요?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죠. 좋아질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7만 원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는 파운드리까지 같이 붙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최악의 상황을 보고 왔다. 5만 원대라는, 그렇죠? 이 5만 원대라는 최악의 상황, 그리고 실적치도 지금 최악의 구간까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가성비가 좋은 자리고, 정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안 좋은 이 상황에서 딱 선거가 끝나고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대감이 그만큼 붙었다는 거죠.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게 실체화되든 실체화하지 않든 5,000포인트를 가든 못 가든 상관없어요. 시장이 기대감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법니다. 왜? 종목이 움직이니까.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해야 됩니다. 그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실제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보면 어떻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그렇죠?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뭐 최근에 주가 좀 안 좋은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매도, 신고가 매수, 신고가 매수, 돌파하는 데마다 매수하죠. 쭉 올라와서 매도한 결과 어때요? 7월 1일 날 188%쭉 올라가서 151% 7월 28일, 그리고 오늘 8월 19일 117% 분할로 매도 구간을 잡고 있다. 매수 구간도 잡고 있어요. 왜?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어저께부터 악재가 있죠. 웨스티하우스와의 노예 계약을 했다. 근데 이제 60평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100% 이상 또는 두 자릿수 중에서 30%, 50%, 60% 이런 식의 수익을 내는 건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일어난다.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즉 삼성전자가 다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수페타시스 관련돼 있는 종목을 매매했거든요. 바닥에 샀어요? 아니요. 삼성전자 올라오는 것, 바닥을 만들어내는 것 다 확인하고 AI 가속기 쪽으로 매매한 결과 76%씩 이렇게 터진다고.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매매, 돌파 매매잖아요. 확인 매매잖아요.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즉 선반영 안에서 기인한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요. 자,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가 9월 달에 신고가를 간다는 이유, 이건 그냥 고가가 빠져서예요. 근데 7만 원을 넘어가서 가격을 버티고 9월 달이 됐을 때 이 고가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든다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자리라는 이유가 나오겠죠. 그렇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엄청난 물량을 매수해서 지금 버텨야 된다, 엄청나게 돈을 벌 거다,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지금 파운드리 쪽 계약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뭐 두산테스나, 그쵸?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이거 말고도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퀄라티스 반도체,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이닉스가 HBM을 앞서갈 때 보세요.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 좀 길게 보면 한미반도체 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이닉스 7만원대부터 24만원대까지 올랐어요. 한미반도체가 20배 가까이 올라오는 동안에 하이닉스가 어땠는지 보시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삼성전자에서 나온다니까요.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코스피가 나스닥과 결이 같다. 방향성이 같다는 거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관련주, 무엇보다 주도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될 때예요. 주도주를 했을 때 5배, 10배 이상씩. 물론 이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오늘자입니다. 국장 이틀째 하락. 삼성전자 7만원 지켰다.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원전은 지금
노예계약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웨스팅하우스와 50년짜리 노예계약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밝혀져야 알겠죠. 주가는 이미 빠졌지만 정배열 구간에서 61평을 수렴했다는 건 다시 반등을 하고 죽더라도 그때 죽인다. 지금은 아니에요. 반등 확인하고 매매 구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세 무시, 반등 확인 과정 거치고 나서 매수 예정, 타점 공유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건 모든 주도주에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지만 바닥부터 거의 한 3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다. 그 필요한 조정의 끝은 62평까지다. 여기까지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코스피 3150 포인트 상승 추세가 꺾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조정은 필요했고 미증시와 연동되고 있는 지금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매하지 말아라. 왜?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무조건 주도주만 매매하고 주도 섹터는 제가 매일매일 이야기를 드립니다.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카카오그룹주 이 안에서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시간 내용을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시장이 빠지는데도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쵸? 그런 결과 어때요? 카카오 바로 매수 구간 잡았고요. 밑에 보면 카카오페이 바로 매수 구간 잡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냥 올려잡아라. 왜 그럴까요? 추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이렇게 실시간 타점을 제가 공유를 하는데 이 내용을 똑같이 따라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이죠.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한번 눌러보세요. 내가 매매한 내용 다 나옵니다. 각자 그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들 보세요. 이수 페타시스 제가 왜 매수했다 그랬죠?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확인한 결과 어때요? 딱 3개월 만에 76%. 그쵸? 이렇게 나온다. 확인이 그래서 중요하다. 뭐 다른 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쵸? 있던 물량을 매도한 결과 117%. 8월 19일 오늘입니다. 떨어져도 이렇게 수익이 나요. 왜?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잡았거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조선주도 빠지죠? 하나오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다 팔았습니다. 어때요? 떨어지는 거 보고 팔죠? 이렇게 된다고요. 저도 12만 500원에 팔고 싶어요. 근데 왜 10만 8,500원에 팔까요? 확인이 필요하니까. 저도 이 구간 최저가에서 잡고 싶어요. 근데 확인하고 잡잖아요. 얼마에 잡아요? 8만 1,000원. 그래도 33%.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판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까지 무조건 파운드리 관련돼 있는 종목 지금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이론적인 내용이죠.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 않다. 하나오션도 보세요. 이때 그냥 어차피 무역 협상에서 조선이 뭔가 좀 지렛대 역할을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줍니다. 왜? 먼저 올랐거든.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원래 이렇게 올라옵니다. 선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들어와야 되는 조정 구간이 있어요. 코스피는 지금 이런 조정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 그게 중요한데 그 내용 이렇게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시장 조정 구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